합니다. 시청자 아사라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볼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아사라님, 오늘 또 시청자분들을 무섭게 만들어 주셔야 될 텐데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무덤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무덤. 근데 무덤. 우리가 살면서 조상님들의 묘를 가는 거 말고는 무덤에 갈 일을 사실 많진 않잖아요. 그쵸. 사실은 뭐, 갈 일 없죠. 솔직히 그렇죠. 누가 그리고 좋다고 찾아가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뭐 거기는 체험하러 간다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 고인분들이 그쵸. 계시는 데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죠. 유가족분들한테 이제 좀 죄송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무덤인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 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는 형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형님이랑은 거의 연락을 안 하고 지냈던 사이였어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딱 받았는데 그 형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갖고 뭐지? 왜 갑자기 전화를 했지? 이런 생각으로 전화를 받으니까 갑자기 저한테 대뜸 슬아야 너 술 마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저야 술 좋아하죠 이러니까 그럼 한 잔 하자. 내가 사겠다. 할 말이 있어서 그런다 이러면서 되게 얼떨결에 약속을 잡게 됐어요. 그래갖고 그날 약속 시간이 돼서 약속 장소를 나가서 이제 형님이랑 되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술을 한 잔, 두 잔 하고 있는데 그 형님 갑자기 본론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지금 좀 건강이 되게 안 좋으시대요. 그래갖고 아니 그런 거는 의사를 찾아가야지 왜 나를 불렀냐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이때 당시 이 돌비공포 라디오에 이제 한 3개월쯤 됐을 때였거든요. 3개월 신입차. 네, 그때쯤 네. 됐을 때였는데 이 형님이 목소리를 저란 걸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 형님은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몰랐는데 왠지 너인 것 같아갖고 불렀다. 너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그래 맞다 이러니까 그러면 나 무당 좀 소개시켜줘라 이러시는 거예요. 예.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되게 진짜 몇 년 만에 연락해가지고 술 마시다가 그런 얘기 하니까 그래갖고 뭐 소개시켜주는 거 어렵지 않은데 일단 사정은 좀 들어보자. 그리고 이게 꼭 무당을 불러야만 일이 처리되는 건 아니다. 이게 충분히 그냥 간단한 번것들 같은 걸로도 충분히 처리되는 일들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 들어는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형님이 사연을 얘기해 주시는 게 자기 아버지가 은퇴를 하시고 시골에서 정원 생활을 좀 하시려고 네. 시골에다가 집을 하나를 구입을 했대요. 그래서 그 집을 구입을 해서 딱 가서 처음에 자기가 봤을 때 집 바로 뒤에 산이 있고 그냥 되게 누가 봐도 시골틱한 집이었대요. 아버지 같은 경우에 옛날에 좀 시골 생활을 하셨다 보니까 이제 농사도 지으시고 밭일도 좀 가꾸시고 막 그러시려고 조그만한 집을 하나 구입을 하셨는데 그 집에 이사하고 한 3개월쯤 지났나? 아버지가 갑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다 모집을 하더래요. 우리 집 잠깐 와보라고. 그래서 가니까 하신다는 말씀이 내가 이 뒤에 있는 산에다가 과일 나무를 좀 심고 싶다. 그래갖고 그 산을 조금 닦아내고 나무 자란 거 잡초들 같은 거 이렇게 좀 제거하고 좀 대형 공사가 될 것 같으니까 종종 좀 자주 내려와가지고 작업하는 거 좀 도와줘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 근데 이제 얘기를 딱 하니까 산은 자기 땅이 아니더래요. 그러니까 시골 집 같은 거 구입하는 기본적으로 땅도 같이 어느 정도 구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산 같은 경우에는 구입한 땅이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형님이 그랬대요. 아니 뒷산은 우리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왜 과실나무를 좀 심으려고 그러시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처음에는 그냥 우리 땅 아니니까 안 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3개월 정도 시골에서 지내시면서 좀 모임도 나가시고 막 하시다 보니까 그 동네 오래 사셨던 분들이 뒤에 땅 놀리지 말고 거기다가 뭐라도 심으시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그래갖고 아니 우리 땅도 아닌데 그거 심어도 되냐 이러니까 저 산 주인이 우리도 누군지 모른다고. 예. 그리고 진짜 몇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아갖고 저 땅은 거의 그냥 주인 없는 땅 같은 거라고 막 이러면서 막 뒤에다가 뭔가 심기를 막 권하시더래요. 그래갖고 그 형님 아버지도 이제 혹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아 그래 그럼 어차피 뭐 집주인도 안 온다 그러니까 얘기 안 하고 나서 거기다가 좀 깎아내고 이제 과실투 같은 거 좀 씌우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족들을 막 데리고 오신 거죠 다. 예. 그러니까 가족분들도 듣다 보니까 거의 반쯤 주인 없는 땅이라고 하니까 그래 그냥 도와드리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그때부터 거의 한 3, 4개월 정도를 거의 주말마다 찾아가가지고 뒤에 산을 정리를 하는 시간을 계속 보냈대요. 예. 그렇게 한 3, 4개월 정리를 하고 이제 나무 심을 단계가 돼가지고 아버님이 나무 막 사오셔가지고 나무 막 심고 길도 막 내시고 막 그런 작업까지 딱 가가지고 가족들도 이제 일이 끝났잖아요. 네. 그래갖고 나머지는 맡긴다 이러고 나서 우리 다 같이 술 한잔 하자 이러면서 가족 친지들을 다 그 곳으로 불러들였대요. 네네. 다 불러들여갖고 다 같이 이제 술을 마시는데 이제 그 가족에 4, 5살짜리 애 하나랑 초등학생짜리 애 둘이 있었대요. 조카들이. 그 조카들이 이제 어르신들 낮부터 막 술 마시기 시작하니까 밖에서 막 뛰어놀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그 나이는 진짜 땅만 파도 즐거울 나이잖아요. 예. 다 같이 그냥 땅 파는 행위 자체가 즐거운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막 땅을 파면서 놀기 시작을 한 거래요. 땅을 파면서 이렇게 막 놀다가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점점 해가 지니까 거기 모셨던 친지분 중 한 분이 빨리 내려오라고 해지면 위험하다고 산은 하면서 애들을 불러 모은 거래요. 그래갖고 애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갖고 이제 또 어른들끼리 막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방에서 이모라고 하셨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모가 애들을 혼내는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래갖고 그 형님이 뭔 일인가 하면서 방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애 3명을 울고 있고 그리고 막 이모는 뭔가 화나갖고 삿대질하면서 애들한테 막 큰 소리 내고 있고 막 그러니까 가가지고 말렸대요. 아니 이모 뭔데 애들을 그렇게 갈구시냐고 사정은 좀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땅을 파다가 방울을 하나 들고 온 거래요. 그러니까 땅을 파다가 방울이 나왔대요. 근데 애들은 그게 뭔가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막 딸랑딸랑 거리면 소리도 예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갖고 애들은 그냥 그걸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이모가 되게 오랫동안 기독교를 믿으신 분이어가지고 방울 같은 거를 좀 많이 싫어하셨대요. 네. 그래갖고 애들한테 그걸 혼내고 있던 거래요. 그래갖고 아 그냥 애들이 놀다가 그런 거 챙겨올 수도 있지. 뭘 자꾸 그러냐. 애들 그만 혼내고 좀 같이 우리랑 놀자 이러면서 이모를 끌고 나왔대요. 그렇게 그날 술자리가 다 끝나고 이제 다들 잠을 자고 다음날이 돼가지고 해산할 시간이 돼가지고 아버님한테 막 얘기를 했대요. 일 적당히 하시고 몸 챙겨가면서 일하시라 이러면서 다 헤어지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본인 일에 바빠서 연락을 못하고 지냈었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버지한테 전화가 미친 듯이 오더래요. 그래갖고 피곤해 죽겠는데 일단 전화는 받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전화를 딱 받아갖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야 나 진짜 너무 이상하다고. 뭐가 이상하시냐. 나 이상하게 요즘 잠자리가 너무 뒤숭숭하다고. 그냥 막 새벽에 잠도 깨고 막 그냥 악몽 같은 것도 꾸고 가윈도 좀 눌릴 그냥 말락한 느낌이고 나 요즘 너무 몸이 허하다고. 너 다음에 내려올 때 보약 좀 사와라.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형님이 생각을 했대요. 아버지가 일을 좀 험하게 하셨구나. 연세도 있으신데 적당히 하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셨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그러게 일 좀 적당히 하자고 그러지 않았냐. 일단 알았다. 내려갈 때 보약 좀 사들고 내려가겠다. 이러면서 전화를 끊었대요. 그리고 나서 본인 일이 바빠서 한 2, 3주 정도 못 내려갔었대요. 근데 이제 한 2, 3주 정도 시간이 지났나?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어머니한테 전화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아들 진짜 너 언제 내려올 거냐. 나 아버지가 너무 걱정된다고.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신데 이러니까 한다는 말이 아니 요즘 밤마다 막 컥컥거리면서 막 몸 뒤척이면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진짜 죽은 시체 마냥 멍만 때리고 있다고 요즘. 예. 사람이 진짜 너무 이상해졌다고. 한번 내려와봐라. 일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이제 진짜 몸이 안 좋으신가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급하게 차를 끌고 그 시골로 내려갔대요. 내려가니까 아버지가 진짜
앉으셔가지고 멍하니 창문 밖만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더래요. 아들이 왔는데도. 예. 그래갖고 막 가가지고 아버지를 막 이제 불렀대. 이렇게 막 툭툭 치면서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멍하니 이렇게 창문을 보다가 고개를 싹 돌리면서 자기를 쳐다보는데 눈이 풀려 있더래요. 그래갖고 이거 좀 심각하다. 일단 병원부터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일단은 아버지 모시고 병원 한번 가보자. 이게 진짜 병 같은 걸 수도 있다고. 병원 가가지고 진단 받아보자. 이러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나서 병원으로 이렇게 갔대요. 네. 병원을 가니까 병원에서 똑같은 얘기만 하더래요. 그냥 과로하셨고 아마 피곤하셔갖고 그런 걸 거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막 링거 놔주고 영양제 같은 거 약 처방해주고 그냥 보내더래요. 앞만 봐도 이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데 병원에서는 그런 말만 하니까 너무 답답하더래요. 그래갖고 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대요. 혹시 치매 같은 거 전조 증상 아닐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대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정신병원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도 한숨을 푹 쉬더니만 아니길 바라야지 하면서 정신병원으로 갔대요.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아버님 옆에 놓고 어머니랑 자기랑 같이 들어가가지고 아버님이 요즘 막 멍만 때리신다. 막 치매 같은 거 아니시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의사가 아버지랑 잠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둘을 내보내더래요. 그래서 밖에서 좀 기다렸대요. 한 10분 정도로 이렇게 밖에서 기다렸대요. 그러니까 가면서 갑자기 어머니만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자기는 또 앉아갖고 10분 정도로 또 기다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랑 아버님이 이렇게 나오시더래요. 근데 아버님이 처음 병원 왔을 때보다 조금 정신이 또렷해진 듯한 느낌이 들더래요. 예. 그래갖고 상담 같은 걸로 충분히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 치매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한테 의사가 뭐라 그러시냐 이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대화를 유도해가지고 대화를 진행을 해보고 간단한 검사 비슷한 거를 했는데 네. 치매 같진 않다라는 소견이 보인다. 라고 해가지고 일단 그냥 나왔다고. 그래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상담 같은 건 좀 진행을 하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왔다라고 하시면서 집으로 일단 가게 됐대요. 집으로 와가지고 아버님을 이렇게 계속 쳐다봤대요. 진짜 집에 오면서부터 계속 해가지고 창문만 보면서 멍 때리니까 저 왜 저러시냐. 진짜 사람이 이게 좀 움직이고 그래야지 좀 사는데 하루 종일 앉아갖고 창문 밖만 쳐다보시니까. 근데 자기도 일이 있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아버지 잘 부탁드린다라고 하고 올라오게 됐대요. 이제 올라와가지고 본인 일에 치여갖고 또 일주일이 지나고 다음날 주말이 돼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대요. 아버지 네. 상태를 확인하려고. 전화를 걸으니까 어머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아직도 그러신다고. 그래도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가가지고 상담도 하고 약도 먹고 있으니까 괜찮아지겠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네 할 일 해라 하면서 어머니가 아들들한테 흔히 하는 얘기로 부모님 신경 쓰지 말고 네 잘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네. 근데 자식돌이에서 어떻게 무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님이 어머님한테 아니다 내가 한 2주에 한 번씩은 내려가겠다. 내려가서 내가 아버님을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진짜 다음 주 주말이 돼가지고 또 차를 끌고 시골을 내려갔대요. 시골을 내려가니까 어머니가 밖으로 나와서 자기를 막 반기더래요. 그래갖고 어머니 뭐 이렇게 나를 반기냐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괜찮아졌다고.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형님이 이제 아버지를 찾아서 방을 딱 들어갔는데 방에 안 계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아버지 어디 가셨냐 이러니까 산에 올라가셨다고. 산에서 요즘 막 일하신다고. 뭘 하는진 모르겠는데 그렇게 땅만 판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갖고 산으로 이게 터벅터벅 올라갔대요. 올라가니까 정말 산 중턱쯤에서 아버지가 막 삽질을 하고 계시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동그랗게 반경 한 1m 정도로 이렇게 땅을 넓게 파고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말을 걸었대요. 아버지 뭐 하세요? 이러니까 땅 파. 그러니까 왜 파세요? 그냥 파고 싶었어. 아니 나무 심으실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땅을 파시냐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계속해가지고 그냥 다 이유가 있어 이러면서 계속 땅을 파시더래요. 뭐 어쨌든 딱 봐도 움직이기도 하시고 대화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시니까 예. 그냥 진짜 할 게 없으셔서 땅 파시는 건가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날 저녁 같이 먹고
그리고 아버지 좀 괜찮아졌으니까 올라가 보겠다고 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왔대요. 그리고 나서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또 흘렀대요. 2주 정도의 시간이 이렇게 딱 흐르고 나서 평일날 어머니한테 미친 듯이 전화가 오더래요. 예. 이 형님이 하시는 일이 좀 고된 일이어가지고 평일날 부모님이 어지간하면 전화 안 하신대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전화가 계속 와가지고 전화를 받았대요. 전화를 받으니까 어머니가 진짜 엄청나게 놀란 그런 목소리 톤으로 아들 큰일 났어. 무슨 일이세요? 이러니까 아빠가 관을 찾았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관을 찾다뇨 이러니까 산에서 땅 팠는데 거기서 관이 나왔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서 되게 놀라셔가지고 예. 막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건드리지 마시라고 나도 잘 모르니까 인터넷 같은 데 좀 찾아봐가지고 알려드리겠다 딱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도 이제 알았다 안 건드리고 있겠다 네 이번 주에 내려올 거냐 내려와가지고 얘기하자 이러고 나서 전화를 끊었대요. 예. 그 주 주말이 돼가지고 그놈이 또 차를 끌고 내려가신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진짜 산을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땅 파시던 곳에 진짜 나무관이 이렇게 떡하니 딱 드러나 있더래요. 예. 그래갖고 와 이거 어떡하냐 진짜 관이 나오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와가지고 핸드폰으로 막 이제 산에서 관을 찾았을 때 이러면서 막 검색해보고 그랬대요. 예. 근데 검색 결과가 안 나오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사람이. 그래갖고 아씨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동네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자. 동네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뭐라도 알지 않겠냐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동네 이장님 계신 마을회관 쪽으로 이렇게 딱 걸어갔대요. 걸어가가지고 마을회관에 도착해서 어르신들 만나갖고 이제 막 사정을 얘기했대요. 산에서 땅을 팠는데 관이 나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니까 한 할아버지 한 분이 그냥 다시 묻어 이러시더래요. 뭐 어떡하냐고 무덤이었는데 무덤 자리는 지켜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묻으라고. 드러내는 것도 예의 아니라고 죽은 자한테. 듣다 보니까 맞는 말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냥 묻고 나서 그냥 거기다 간단하게 묘비라도 하나 해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집으로 와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삽을 들고 다시 그 땅을 메우기 시작을 했대요. 관 위를. 관 위를 컵으로 막 펴가지고 메어갖고 간단하게 묘비 같은 거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예쁘장한 나무 판자 같은 거에다가 이제 나무는 글씨도 쓰지 않고 그 앞에다 이렇게 그냥 꽂아놨대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만 됐겠지. 뭐 파낸 건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다시 묻어드리고 묘비도 하나 해드렸고 내일 날 밝으면은 제사도 한번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 이제 내려와가지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다음날이 돼가지고 진짜 간단한 제사상을 간단한 음식 제사상을 좀 차려가지고 해가지고 네, 음식 좀 해가지고 그 무덤에다가 올려놓고 제사 같은 걸 간단하게 지냈대요. 그 형님 생각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래 이제 됐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이랑 인사하고 올라왔대요. 올라왔는데 한 이틀 후쯤 어머니한테 또 전화가 미친 듯이 오더래요. 그래갖고 전화를 받았대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러니까 야 아무래도 니네 아빠 이상하다고. 그래서 뭐가 이상하신데요? 이러니까 야 어제 니네 아빠가 그 관 발견한테 또 파기 시작했다고. 내가 거기 관 있는데 아니냐고 왜 파냐고 하면서 소리를 질러도 그냥 무시하고 계속 땅만 파셨다고. 오늘도 지금 땅 파러 올라가셨다고. 그러니까 느낌이 싸하더래요. 그때부터. 이거 자기가 내려가 봐야 되겠대요. 그래갖고 회사에다가 이제 사정 어떻게든 간에 대충 얼버무리고 연차를 쓴 다음에 바로 다음날 이제 내려갔대요. 내려가니까 진짜 아버지가 그곳을 또 파고 있더래요. 하고 막 달려가가지고 아버지 뭐 하시냐고. 여기 관 나와가지고 우리가 무덤 만든 곳 아니냐고. 아니 여길 왜 또 파고 있냐고 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뜯어 말린 거예요. 아들이니까 힘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삽질하고 있는 아버지 손 붙잡고 어깨 붙잡고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막 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 쪽으로 삽을 확 휘두르더래요. 예. 반사적으로 이렇게 떨어졌대요. 그래갖고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말로 하자고. 도대체 뭐가 문제시냐. 왜 저렇게 땅을 파시냐 이러니까 아버지가 삽을 이렇게 한번 휘두르신 다음에 자기를 쫙 째려보다가 다시 또 땅을 파기 시작을 하더래요.
진짜 그냥 하루 종일 쳐다봤대요. 내려오실 때까지. 삽질을 하고 있을 때 삽 휘두르다 맞으면 안 되니까. 큰일 나지. 이미 본인한테 한번 휘두른 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말리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쳐다봤대요. 그날 해질 때까지. 해가 지니까 천천히 내려오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아버지 앞에 앉아갖고 아버지 얘기 좀 해달라. 왜 그렇게 땅을 파시냐. 이러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을 안 하시더래요. 그렇게 입만 다물고 계실 거냐. 사정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도. 누가 보면 진짜 완전 아버지 미친놈이로 보인다고. 진짜 왜 그렇게 하시냐 이러면서 이제 거의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 아버지가 근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잖아요. 아들 입장에서. 막 진짜 엄청 쏘아 붙였대요 그날.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시냐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쏘아 붙이는데도 진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진짜 입을 꼭 다물고 계시더래요. 네. 근데 어떻게 연차는 하루밖에 못 썼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님한테 또 저러시면은 어쩔 수 없다. 경찰 불러라. 경찰이든 119든 불러갖고 말려라. 그거 아닌 거 이상 방법 없다. 어머니가 힘으로 아버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라도 해서 말려라. 이거 좀 이상하다. 앞만 봐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고 올라왔대요. 올라와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대요. 아버지가 또 땅 파면 어떡하지? 막 이런 식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그러니까 또 땅 파러 올라가셨구나. 진짜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하면서 이제 전화를 딱 받았는데 목소리가 달달달달달달 떨리고 계시더래요. 그리고 어머니 왜 그러세요? 말씀 좀 하세요. 막 이러니까 어머니가 엄청나게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내려올 수 없어? 나 지금 병원인데 너무 무섭다고. 병원이라고요? 누구 다쳤어요? 이러니까 니네 아버지가 땅 파시다가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셔갖고 눈을 안 떠갖고 119 불러서 병원 응급실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놀라갖고 회사 팀장님한테 급하게 말씀드리고 바로 내려왔대요. 아버지가 쓰러졌다니까. 예. 진짜 병원 응급실에서 어머니가 의자에 앉아갖고 하염없이 울고 계시더래요. 일단 어머니 진정시켜 드리고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인을 모르겠대요. 왜 쓰러지셨는지 원인도 모르겠다고. 지금 일단은 우리도 CT고 MRI고 한번 찍어보고 결과 나오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원인을 모르게 쓰러지셨다고. 그래갖고 일단 알았다. 그러면 이제 빠르게 검사 부탁하고 결과 나오시면 알려달라 이런 다음에 어머니한테 사정 설명을 하고 나서 어머니 일단 집으로 모셔드리려고 어머니한테 차 타라고 한 다음에 어머니랑 같이 집으로 딱 왔대요. 집으로 왔는데 어머니가 산을 이렇게 보시더니 앞만 봐도 저 묘 때문에 아버지가 저렇게 된 것 같다고. 우리 무당이나 한번 불러보자. 무당이라도 한번 불러갖고 속 시원하게 얘기를 듣든 구판을 벌이든 간에 뭔가를 일이라도 한번 질러보자. 안 그러면 아버지가 못 일어날 것 같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갖고 그 형님 입장에서 그래 그럴 수 있다. 어머니도 옛날 분이시고 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러면서 알았다. 내가 한번 용한 무당 알아보겠다. 라고 한 다음에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빙의 현상 같은 거예요. 완전히 암만 생각해도. 그래갖고 일단 알았다. 내가 무당을 연결을 해줄 테니까 형님 번호 나 있으니까 내가 그 무당한테 형님 번호 드리고 연락해가지고 잘 처리해봐라 라고 한 다음에 그날 이제 술자리를 끝냈어요. 그날 술자리가 끝나고 나서 다음날 무당한테 연락을 했죠. 이러이러한 상태인데 내려가서 한번 직접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이게 그냥 빙의 같진 않다고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내려가셔갖고 이제 같이 처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러니까 무당이 이렇게 저를 빤히 보시더니만 시간 되냐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예? 그래갖고 아니 왜요? 내 시간을 갑자기 왜 물어봐 이러니까 나 제자가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했어. 네가 내려가줘라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뭐 아는 형님 부탁이고 시간도 남고 해가지고 알았다. 내가 가가지고 좀 도와드리겠다. 어차피 제자분들이 하시는 것들이라고 해봤자 음식 나르고 음식 세팅하고 막 그런 거 많이 하니까. 그리고 그거 옆에서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 잘하니까. 알았다라고 한 다음에 그 무당이랑 같이 그 형님 아버님이 사시는 그 시골로 이렇게 내려갔죠. 이렇게 딱 내려가니까 무당이 산을 빤히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당한테 물어봤죠.
그 뭐 있어요? 이러니까 무당이 뭐 있다고. 와 근데 잔뜩 있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산이니까 잔뜩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형님 아버님 이렇게 하신 그 귀신은 보이냐고 이러니까 보이는데 좀 이상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상한데 이러니까 왜 산이 아니라 집 바로 뒤에 있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묘가 저 산에 있는데 왜 집 뒤에 있냐 이상하다 한번 가서 직접 봐봐라 이러면서 무당이랑 같이 집 뒤로 터벅터벅 걸어갔죠. 터벅터벅 걸어가니까 무당이 집 뒤에서 갑자기 저보고 야 저기 좀 파봐 이러시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라고 한 다음에 진짜 맨손으로 이제 흙밭이니까 이렇게 파려고 손을 딱 내밀고 진짜 3cm도 안 팠을 거예요. 그냥 한 두세 번 이렇게 딱 하니까 딸랑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방울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래갖고 이게 왜 여기 있지 이러면서 이제 그 형님한테 이제 갔죠. 그 형님도 같이 내려갔거든요. 형 이거 아시냐고 방울 나왔다고 이러니까 이거 그때 우리 조카들이 파가지고 나온 그 방울이라고. 이모가 멀리 버렸다 그랬는데 그냥 뒤에다 버렸나 보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갑자기 혀를 차시면서 아이고 어떻게 건드려도 무당묘를 건드리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이제 깜짝 놀라갖고 무당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되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 무당들 죽고 나면은 자기들이 쓰던 도구들 같은 거 같이 많이 묻는다고. 옛날에는 그게 더 했다고. 근데 하필 니들이 판 그 무덤이 무당묘라고. 예. 이들 이제 어떻게 감당하냐 하면서 혀를 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형님 어머니가 그거 도와달라고 부른 거 아니냐고. 어떻게 방법이 없냐고. 이러니까 무당이 이거 일단은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쉽지 않을 거라고. 진짜 쉽지 않을 거라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든 간에 일단 해보자 이러면서 어머님한테 음식 좀 차리시라고. 네네. 음식 차려갖고 간단하게 이제 재 올리면서 접신을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형님이랑 저랑 어머니랑 셋이서 음식을 같이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간단한 제사상을 딱 차려놓고 네. 무당이 간단하게 춤을 막 덩실덩실 추면서 접신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한 10분 정도 이렇게 딱 추시더니만 이제 방울을 탁 내려놓으시고 이럴 줄 알았다고. 이럴 줄 알았다고. 진짜 1도 안 온다고. 신경도 안 쓴다고 나는. 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좀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좀 이게 풀리는데. 나는 1도 신경 안 쓴다고.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고. 저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막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당한테 얘기를 했죠. 진짜 방법 없는 것 같냐고. 이러니까 방법이 나는 안 보인다고. 이게 뭘 일을 진행을 하려면은 원인을 알아야지 일을 진행할 거 아니냐고. 원인이야 누가 봐도 자기 묘 해친 것 때문에 화가 난 건데 일단 왜 화가 정확하게 났는지 알고 어떻게 하면 괜찮아지는지 본인 입으로 들으려고 접신을 시도를 했는데 나를 1도 신경 안 쓰는데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하겠냐고 이러면서 막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얘기했죠. 일단 쓰러지게 계신 아버지부터 어떻게 하자. 형님이랑 어머님은 가셔갖고 아버지 모시고 와라. 일단 원인은 누가 봐도 저 몇 때문인 게 확실해졌으니까 무당이 이제 보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대로 해주지 않겠냐. 이러면서 아버님을 모시러 간 거예요. 모시러 간 동안 이제 무당이 일단은 내가 어떻게든 간에 한번 어르고 달래서라도 얘기를 해보겠다 이러면서 너는 여기 있으면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차 끌고 좀 멀리 나가 있어라. 나는 무덤에서 좀 이분이랑 어떻게든 간에 대화를 시도를 해보겠다. 이러면서 그분은 산에 올라가시고 저는 차를 끌고 좀 멀리 나왔어요. 형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자 하면서 차에서 그냥 멍 때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30분 기다렸나? 형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같이 만나갖고 집으로 들어왔죠.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저는 무당부터 찾았어요. 네.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오셨다고 이러니까 무당이 이제 탁 일어나더니만
내가 몇 시간을 부르고 진짜 화도 내보고 진짜 어르고 달래고 다 해봤는데 진짜 그냥 완전히 쌩깐다구나. 와, 이런 적은 진짜 처음이라서 나도 당황스럽다고. 일단 아버지부터 보자 이러면서 이제 내려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딱 보더니만 아이고, 홀려도 단단히 홀렸다고. 예. 이거 어떻게 홀렸길래 이러냐고. 이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괜찮아질 수 있어요 하면서 좀 다급하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눈은 뜨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일단은 니네 아버지 방으로 모시고 가라고. 방으로 모셔갖고 눕혀놓고 있으면 내가 간단하게 의식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눈은 뜨게 해줄 테니까 일단 니네 아버지한테 자세한 사정을 들어야 되겠다고. 이러면서 아버지를 형님이랑 저랑 같이 거의 들쳐업고 방 안으로 들어갔죠. 거실에다 이렇게 딱 눕혀놓고 무당이 다 나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다 나와갖고 이제 기다렸어요. 20분 기다리니까 무당이 나오시더라고요. 아버지 눈 떴으니까 다 같이 들어보자고. 그러면서 저를 가리키는 넌 특히 들어오라고. 그래갖고 왜요? 이러니까 일단 네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내가 볼 때. 그래갖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앉아 계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울면서 그러게 왜 땅을 파가지고 그랬냐 막 하면 이제 아버지를 쏘아 붙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이렇게 듣고 계시다가 내가 파고 싶어서 판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어머니도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그럼 왜 네. 팠냐고. 파기도 싫은 땅을 왜 팠냐고 막 하면 이제 뭐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더니만 꿈에 웬 무당이 나왔다고. 그러면서 여기를 파라고 나한테 지시를 했다고.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파라고 했다고. 그러면 되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사라졌대요. 그런 꿈을 꾸니까 막 갑자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 야, 혹시 산삼 같은 거 묻혀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진짜 귀한 거 묻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가족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 땅을 파기 시작을 했대요. 이렇게 막 땅을 파는데 진짜 파도 뭐가 아무것도 안 나오더래요. 뭐가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냥 흙만 계속 나오니까 아씨 그만 파야지 이러는데도 진짜 매일 꿈속에서 조금만 더 파봐 나올 거야. 좀만 더 파봐 나올 거야. 막 이러면서 계속 자기를 어르고 달래더래요. 그래갖고 진짜 그냥 그 말만 믿고 땅만 팠대요. 땅을 팠는데 관이 떡하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그날 그 형님한테 전화하고 그날 또 잠을 잤는데 무당이 고마워하면서 씩 웃으면서 사라지더래요. 오. 갖고 그냥 햇빛을 보고 싶었나? 이런 생각이 그냥 들더래요. 예. 그래갖고 그냥 어쨌든 입 다물고 있으라 그랬으니까 입 다물고 있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형님 내려오셔갖고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갖고 그 묘를 다시 이제 메꾸자. 그리고 네.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서 그냥 놔뒀대요. 그래갖고 그날 무덤 다시 같이 만들어 드리고 비석 같지도 않은 묘비 같은 것도 꽂아 드리고 네. 다음날 제사도 지냈으니까 어쨌든 주인 없는 묘에 우리 이런 거 했으니까 이제 잘해주려나 보다. 그래 이거면 됐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잠을 잤는데 또 그 무당이 나오더래요. 네. 그래갖고 아버지는 당연히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대요. 되게 좀 좋은 말 해주겠지. 그런 얘기 해주려고 나온 거겠지. 딱 이러니까 갑자기 자기 멱살을 딱 잡고 흔들더래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목소리로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없잖아!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 아버지 꿈속에서 벙찌신 거예요. 뭐가 없냐고. 막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놔주시고 좀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꿈속에서 무당한테 길었대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 계속 막 흔들면서 욕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다가 꿈에서 딱 깨가지고 생각을 해봤대요. 아니 뭐가 없다는 거지? 우리 관을 열은 것도 아니고 아니 뭐가 없다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땅을 다시 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냥 땅을 팠대요. 그날부터 또 땅을 이렇게 파니까 계속 땅을 또 파고 하니까 슬슬 또 관이 나올 시점쯤까지 또 간 것 같더래요. 자기 생각. 예. 근데 이대로 왠지 파면은 안 될 것 같더래요. 좀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그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갖고 제발 얘기를 해달라. 얘기를 해주면 내가 어떻게든 간에 찾아주겠다. 진짜 얘기 좀 해줄 수 없냐 이러면서 이제 무덤 앞에 무릎 꿇고 얘기를 했대요. 막 얘기를 하니까 그 무덤에서 진짜 쑥 하고 무당이 나오더래. 예. 그러면 자기를 째려보더래요. 그때부터 기억이 없더래요. 그때 쓰러지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머릿속에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방울 갖다 놓으면 되겠네. 이거 누가 봐도 방울 찾는 거네. 예. 이라고 무당한테 얘기했죠. 아까 주운 방울 그거 넣자고 그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무당도 그래 그게 맞는 것 같다. 내가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야밤에 형님이랑 저랑 무당이랑 해가지고 3명이서 삽 들고 올라가가지고 그 무덤을 팠어요. 예. 그 무덤을 진짜 숨도 안 쉬고 진짜 엄청나게 열심히 팠던 것 같아요. 네. 삽 들고 그렇게 땅을 파다가 하다가 이제 삽에서 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관이 나온 거예요. 관을 열기가 좀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그래갖고 그 관 위에다가 이렇게 방울을 싹 올려놓고 다시 흙을 다 덮었어요. 다 덮은 다음에 아 이제 됐겠지. 이제 됐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동분 비스무리하게 어떻게든 간에 만들고 무당한테 얘기를 했죠. 이제 된 거냐고 이러니까 일단은 확인을 해보자고. 이게 맞다면은 이분이 어느 정도 화가 풀리셔서 내 부름에 응을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니들 옆에 잠깐 서 있으라고 내가 여기서 다시 이분이랑 접신을 한번 해보겠다고. 이러면서 무덤 앞에 털썩 앉으시는 거예요. 털썩 앉아갖고 판손으로 방울 이렇게 천천히 흔드시면서 한 10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갑자기 목소리 톤이 좀 바뀌는 거예요. 느낌이. 그러면서 갑자기 한다는 말이 일단 찾아줬으니까 고맙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일단 형님은 거기서 굳으셨고 이제 대응할 건 저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일단 방울 때문에 그러신 거냐고. 그러니까 그렇대요. 이제 그러면 괜찮은 건가요? 이러니까 한다는 말이 아니 안 된다고. 이걸로는 안 된다고. 아직. 부족하다고. 그럼 저희가 어떻게 드려야 될까? 이러니까 내 자식들 데리고 와 이러시는 거예요. 네? 뭐라고 해? 이러니까 내 자식들 데리고 오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예. 일단 알았다. 우리가 한번 여기 땅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한번 알아보겠다. 그거면 되시는 거냐? 이러니까 그래 난 내 자식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근데 이것들이 아주 단 한 번도 안 찾아왔다고. 내가 그래서 좀 미안하다고. 그냥 심술 좀 부려봤다고. 근데 이왕 심술 부린 거 끝까지 부릴 거라고. 내 자식들 데리고 오라고. 이러면서 이제 접신이 풀리신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찾아요 인간적으로. 물론 진짜 정말 다행으로 그 땅 주인이 대대손손 그 집 집안이었으면은 뭐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진짜 답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갖고 형님이랑 저랑 무당이랑 회의를 한 거죠. 예. 아니 이거 어떻게 찾냐. 말이 안 된다. 무당한테 얘기를 했죠. 이거 진짜 방법 없냐 이러니까 와 진짜 미안하다고. 무당령들은 잘 안 건드린다고. 아, 나도 지금 좀 많이 후달린다고. 미안하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예. 와 그래갖고 형님한테 얘기했죠. 일단은 형님이 그 지적도 떼가지고 땅 주인 찾아서 전화해봐라. 나 진짜 운 좋으면은 땅 주인이 자손일 수도 있다. 네. 일단은 땅 주인이랑 통화를 해보는 게 우선일 것 같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 형이 듣고 나서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나 알았다. 도와줘서 고맙다. 이러고 나서 저랑 무당이 이제 같이 올라왔죠. 저 운전하고 무당이 이제 조수석 타가지고 가만히 있겠는데 무당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요? 이러니까 빨리 차 돌리래요 저보고. 느낌이 쎄해져가지고 알았다라고 한 다음에 바로 차를 돌렸죠. 차를 돌려갖고 이제 가면서 무당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뭐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야 생각을 해보라고. 얘 지금 분명히 우리한테 심술 부리겠다 그랬다고. 자식 데리고 온다는 게 당장이 아니라 우리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니냐고. 근데 이 영가들이 생각하는 게 단순하다고. 당장 안 데리고 왔잖아.
그러면 심술 부리겠다는 거잖아. 오. 어떡하냐고. 빨리 내려가 봐야 되겠다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듣다 보니까 맞는 말인 거예요. 그 내려갔어요. 바로 쭉 다시 내려가가지고 딱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무당 예측대로 집 안에서 막 소리 지르는 소리 들리고 막 비명소리 들리고 난린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형님 아버지가 진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집안의 물건들을 이제 다 헤집으시는 거예요. 막 가구 같은 거 던지시고 끌어내리시고 막 그러면서 있는 물건 그냥 다 던지시고.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것 때문에 그만하라고 하면서 지금 울면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고 있고, 형님은 다가가지도 못하고 있고. 그 무당이 딱 들어가가지고 딱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만해! 하면서 소리를 딱 지르니까 형님 아버님이 딱 멈춰요. 그러면서 무당이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가지고 뺨을 팍 치는 거예요. 내가 무당령이어서 안 건드리려고 그랬지. 똑같은 직종이 이랬으니까 안 건드리려고 그랬지. 근데 지금 산 사람한테 뭐 하는 거냐고. 우리 네 도와주려고 땅 주인 찾아갖고 연락해볼 거고 하나씩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 못 기다리고 이 집을 떨고 있냐고. 너 나랑 한번 해보자. 너 나랑 한번 끝까지 가보자. 오. 이러면서 아버님 보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갑자기 진짜 무당을 쫙 째려보더니만 해봐. 그래 네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해봐.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야 뭐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그래 한번 해보겠다고. 너 한번 보자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이러면서 아버님 뺨을 한 대 또 팍 치시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갑자기 아버님이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냐 이러니까 그냥 때렸다고. 근데 기절한 거라고. 니네 아버님 모시고 올라가자. 이건 당집 가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이 이거는 네가 운전하면 안 된다고. 내가 운전하고 아버님 조수석에 태우고 너랑 형님이랑 어머님 셋은 형님 차 타고 따라 올라오라고. 갖고 그 아버님 이제 들쳤고 조수석에다 올려놓고 저랑 형님이랑 어머님이랑 같이 그 무당 당집으로 이렇게 찾아갔죠. 찾아가니까 무당이 차에서 못 내리잖아요. 혼자서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형님이랑 저랑 조수석 가가지고 아버님을 딱 들쳐갖고 이렇게 딱 내려놨죠. 당집 중앙에다가. 근데 무당이 밖에서 그냥 멀뚱멀뚱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안 하세요 이러니까 나 올라가면서 동료를 불렀다고. 진짜 쟤 한번 끝장 갈 거라고. 나 혼자서 안 될 것 같아갖고 난 2명 더 불렀으니까 오고 하자 이러신 거예요. 밖에서 진짜 또 멀뚱멀뚱 기다렸어요. 기다리니까 차 한 대가 이렇게 쫙 들어오더라고요. 네. 딱 내리는데 누가 봐도 무당이에요. 한복 입고 왔거든요. 아. 오색 한복을 딱 입고 오셨어요. 누가 봐도. 예. 누가 봐도 무당이에요.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밖에서 또 기다렸어요. 그분까지 이제 또 기다렸어요. 또 차 한 대가 싹 오더라고요. 내리는데 또 누가 봐도 무당이에요. 또 한복 입고 오셨거든. 그래갖고 와 무당 세심히 해볼만 하지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니네 밖에서 기다리라고. 무슨 소리가 나도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기다리라고. 세 분이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형님이랑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불안에 막 떨고 계시고 저는 잘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괜찮다. 잘해주실 거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설마 안 되면은 하나 치겠다고 3명을 불렀는데 그거 안 되면 지들이 쪽팔려서 제대로 해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 안도를 막 시키고 있었어요. 진짜 안에서 막 깽가리 치는 소리 들리고 막 징 치는 소리 들리고 막 별의별 소리 막 다 들리면서 거의 한 1시간을 막 이렇게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기다렸죠 그냥 그 소리 계속 들으면서. 한 1시간쯤 딱 시간이 지나니까 징 소리가 징 하더니만 딱 멈추는 거예요. 모든 소리가. 아 끝났나 보다.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어요. 무당이 이렇게 딱 걸어 나오는 거예요. 걸어 나와갖고 됐다고. 끝났다고. 진짜 끝났다고. 이제 아무 일 없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어머니랑 아들분을 막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되게 힘든 일 했으니까 아마 내일은 못 일어날 수도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푹 자게 놔두라고. 이러면서 아버님을 그 무당 2분이 들쳐업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형님 차에 태워드리고 그 무당 2분이 가시고 진짜 일만 하고 가셨어요. 그분들
한마디를 못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 소개해줬던 그 무당이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부터 산에선 딸 함부로 파지 말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운 안 좋으면은 전쟁 때 돌아가신 분들 뼈도 나오고 그런다고.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 말을 딱 해주시고 이제 형님이랑 어머니랑 가신 거예요. 저 이제 무당이랑 남아갖고 무당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한 거냐 이러니까 그냥 우리 세 명이서 신 불러갖고 진짜 말 그대로 속된 말로 다구리 쳤다고. 그렇게 된 거라고. 이러면서 예. 힘은 안 드셨어요 이러니까 우리가 힘들겠냐, 우리 모시는 신들이 힘들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죠. 궁금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 무당령은 도대체 왜 하필 아버님한테 그런 식으로 했냐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화가 났을 거래요. 그치. 예, 그 조그만 애들이 자기 물건을 훔쳐갔으니까. 그래가지고 니들 한번 혼나봐라 이러면서 아마 아버님한테 좀 안 좋은 짓을 해가지고 네. 아버님이 멍을 때리신 게 아마 그런 것 때문일 거라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좀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땅 파기 시작한 거라고. 그리고 나서 땅 다 파고 나서 무덤까지 만들어줬는데 이것들이 자기 방으로 안 갖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났을 거라고. 근데 거기서 좀 실수를 했던 게 하필 무당이 와가지고 대화를 시도해보니까 그 무당령 생각에 야 이거 잘만 하면 내 소원도 이룰 수 있겠는데? 얘네들이 부탁 들어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아마 더 난리 핀 걸 거라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말 다 듣고 나서 일단 어쨌든 끝난 거죠 이러니까 끝났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헤어지고 한 2주쯤에 좀 걱정돼가지고 형님한테 다시 전화 걸었어요. 네. 아버님 괜찮으시냐고. 그러니까 진짜 다음날은 꼬박 잠만 주무시고 다음날 일어나셔갖고 이제 멀쩡해지셨다고, 패 끼쳐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멀쩡하시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오, 다행이다. 와, 이거. 네. 야, 결국에는 무당 여러 명이서, 와. 참, 이런 일도 있구나. 어떻게 보면 무당 묘? 이걸 그쵸. 잘못하다가 그냥. 괜히 진짜 덤탱이 엄청 쓸 뻔한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 형님이랑 후에 통화하면서 그 말 했었거든요. 어쩌면 그날 깽판을 친 게 다행일 수도 있지 않냐. 예. 만약에 이거 진짜 가족 찾기 됐으면 우리 큰일 났다. 그러게. 하면서 이제 농담 삼아서 얘기를 했죠. 그날 이후로는. 그리고 또 다굴에 장사 없다고. 음. 오늘 아사라님께서 진짜로 오랜만에 좀 길게 해주셨어요, 이야기를.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요. 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이런 시간들 너무 좋아.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 좋아할 거예요.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아스라님.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확실히 다굴에 장사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그 아버님의 또 잘못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뭐 누구의 잘잘못도 아닌데 결국엔 그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다행히도. 누가 돌아가시거나 누가 뭐 안 좋게 되셨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정말 다행히도. 여러분들도 항시 조심하시고 저는 그 묘는 쳐다도 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